퇴근이 늦어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었다. 그냥 집에 가기엔 뭔가 허전해서 욕이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길 건너편에 주황색 천막이 쳐진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다. 에이, 기분도 우울한데 뜨끈한 우동 국물에 소주나 한잔하고 가자. 차를 주차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비도 오고 시간이 어중간해서인지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아주머니, 우동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혼자 술 마시려니 조금 서글펐다.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러볼 사람이라도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딱히 연락할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우동과 소주가 나왔고 뜨끈한 우동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다. 우동을 반쯤 비웠을 때 친구의 아내 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정철 씨, 지금 어디예요? 나 운동 끝나고 정철 씨 동네에 왔는데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순간 의아했다. 호란 씨와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할 일이 별로 없었다. 평소 활발하고 사교적인 그녀였지만 직접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꽤 오랜만이었다. 마음 한구석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저 지금 근처 포장마차에 있어요. 시간 괜찮으면 이리로 오실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호란 씨가 운동을 끝내고 갑자기 이 동네까지 온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하지만 이내 우동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다시 평정을 찾으려 애썼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호란 씨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살짝 땀이 맺힌 얼굴과 상기된 볼이 그녀가 바로 운동을 마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눈에 띄게 건강해 보였고 적당히 편안하면서도 매력적인 스타일이 돋보였다. 정철 씨, 오늘따라 왠지 외로워 보이네요. 호란 씨는 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야, 내가 그렇게 외로워 보여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짧은 인사 후 자연스럽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내가 그렇게 외로워 보여요? 혼자 이러고 있는데 외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죠? 하하, 그럼 앞으로 재수 씨가 종종 술 같이 마셔주시던가요? 자, 한 잔 받으세요.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술잔을 내밀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이켰다. 이 집 우동 국물 정말 끝내주네요. 정철 씨도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순식간에 2병이 비워졌고 이어서 소주 한 병과 꼼장어를 추가로 시켰다. 분위기는 한층 더 즐거워졌고 기분도 꽤 좋아졌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술 기운이 돌면서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고 호란 씨는 점점 나에게 장난스럽고 은근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상기되었고 그녀의 말투는 어느새 살짝 느려지면서도 다소 농밀해졌다. 정철 씨, 오늘따라 진짜 멋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었지? 호란 씨는 내 팔을 슬쩍 잡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 속엔 뭔가 더 은근한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하하, 재수 씨가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 예전부터 정철 씨한테 관심 있었어요. 호란 씨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이렇게 둘이서 술 마시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호란 씨는 한 손으로 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잔을 채운 뒤 가볍게 내 잔에 부딪혔다. 우리 비도 오고 분위기도 좋은데 오늘 이대로 좀 더 즐겨볼까요? 나는 속으로 갈등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살짝 걱정이 되었다. 정철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 관심 있죠? 아니면 내가 관심을 좀 더 보여줘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럽지만 그녀의 솔직하고 대담한 태도가 묘하게 끌리기도 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들은 점점 더 솔직해졌다. 그러다 호란 씨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듯 말문을 열었다.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그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철 씨, 저 술 취한 것 같은데 바래다 주실 거죠? 그럼요. 이 시간에 혼자 보내면 안 되죠. 괜히 저 때문에 피곤해 하실까봐. 괜찮아요. 정말이요. 대리 불러서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되는 일인데 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던 그녀는 갑자기 다른 제안을 꺼냈다. 그럼 술도 깰 겸 정철 씨 집에 가서 차 한잔 할까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집에. 지금 시간도 꽤 늦었는데. 우리 집에요? 시간도 늦었는데 괜찮겠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뭐 어때요? 우리 사이에.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내 마음도 복잡해졌다. 이러는데 과연 우연일까? 이러다 정말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틈도 없이 호란 씨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정철 씨한테 예전부터 마음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도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저도 그런데요. 나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살짝 걱정이 되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누가 알겠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39살 유부남입니다. 32살의 지인을 통해 5살 어린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연애 6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무시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신이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걸 불평하며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래서 외제차도 사주고 카드를 주면서 스트레스 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매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집안일에는 점점 더 소홀해졌습니다. 몇 달 전에는 휴대폰을 새로 바꿔주었는데 새 폰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최신 휴대폰을 원하더군요. 조건이 좋다길래 하나 더 사주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2개의 폰을 6개월 동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늦게까지 놀다 돌아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새 휴대폰으로 카톡이 울렸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참으로 황당했어요. 오늘 좋았어? 집에는 잘 들어갔지?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서 그 휴대폰을 살펴보니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유부녀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그 같은 메시지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바람 피운 거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밤새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이혼하자며 짐을 싸서 처가로 가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1년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에 오래된 친구 녀석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바로 호란이었습니다. 친구는 워낙 바람기가 심한 놈이었고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못 고쳐 다른 여자들과 만나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친구와 호란의 결혼이 끝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았지만 그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쯤 저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빈 공간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나의 별거 소식을 들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며 찾아왔죠. 솔직히 호란과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친구 아내였기에 거리를 두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힘든 시간을 공유하며 위로받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서로에게 점점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라는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 이상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까지 커져갔죠. 나는 그녀와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고 호란 역시 그런 미래를 함께하자며 약속을 했죠.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내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나가버렸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 실수로 우리 관계를 끝내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하면서 내가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라며 나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말까지 꺼내며 나에게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불리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호란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그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난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호란과의 관계는 진심이었고 더 이상 아내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